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화학이 오늘 미국 테네시주 클라스빌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2026년부터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총 252명을 승진시키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로 신규 선임 임원 가운데 38%는 40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공시가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2%대 중반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손보사들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LG화학이 미국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건설에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해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지어지는 LG화학의 양극재 공장. LG화학이 17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짓습니다. LG화학은 현지 시간 19일 미국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 클락스빌에서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약 2조 원을 투자해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By the groundbreaking that's about to happen right here, historic for our state, important for our country, and a tremendously great partnership with LG Chem.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and thank you all for being a part of making this the spot that is happening today. 테네시 공장은 매년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60만 대분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게 됩니다. LG화학은 2026년부터 이곳에 NCMA 양극재를 본격 양산합니다. 차세대 양극재 제품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고객 수요 증가 추이를 보고 생산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중동부에 있어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통해 테네시 공장을 거점으로 현지에서 고객사와 소통하며 고객 맞춤형 양극재를 생산하겠다는 보관입니다. This is also a great milestone in LG Chem's journey to fulfill our vision to become the world's most comprehensive battery materials company. To fulfill and execute our vision, LG Chem could not have found a better site than Clarksville. It offers an excellent geographical accessibility to major customers and also raw material imports. LG화학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광물, 전구체를 공급받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도 내놨습니다. 또 테네시 양극재 공장에 열을 가하는 소성공정 설계 기술을 고도화해 라인당 연산 1만 톤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통해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품질 분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현대차 국내 생산 담당인 이동석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의 사장 승진을 포함해 총 252명을 승진시키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입니다. 5년 연속 무분기와 최대 생산 실적을 견인한 이동석 현대차 국내 생산 담당 겸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가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차량 안전 품질 관리 철학의 근원적 변화를 추진하고 고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브라이언 라포트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인 김윤구 현 현대차그룹 감사실장을, 현대차증권 대표이사의 배영근 현 현대모비스 재경부문장을 각각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습니다. 여기에 재무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 성장에 기여한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경영관리부문 대표인 전병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전체 승진 임원 가운데 신규 선임 임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38%가 40대입니다. 한편 포스코그룹도 이날 인적 역량 재배치와 혁신에 초점을 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R&D 전략과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김지용 원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광양제철소장에는 이동열 포스코엠텍 사장이 승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회장 선임 절차가 가동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주요 그룹사 사장단 인사와 포스코홀딩스 임원 인사는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변동폭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릅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상승합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폭은 2005년 주택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결정해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습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는데 2021년 6.80%, 2022년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5.95% 하락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올해 단독주택 시세 변동폭이 좁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건데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월에서 11월 1.7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로 경기, 세종, 광주 등이 뒤를 이었고 제주, 경남, 울산 등 5개 도시는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9년 연속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희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 7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1.9% 올랐습니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내년 공시가가 1제곱미터당 1억 7,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보다 0.7% 상승해 해당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이어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대 중반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2월 중순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2.6%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손보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2.6%가량 인하합니다. 현대해상과 DB손보는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5% 인하합니다. 앞서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평균 인상률은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습니다. 기아가 오늘부터 더 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 출고를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타고도 넉넉하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갖췄는데요. 이 명령어를 통해 차량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편의 기능들이 새로 탑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영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기아가 지난달 출시한 더 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 경기도 고양시에서 파주를 거쳐 다시 고양시까지 약 82km를 주행했습니다. 더 뉴 카니발은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시스템 합산 출력 245마력, 합산 토크 37.4kg 포스미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신규 투입하여 더욱 여유로운 주행 성능과 최적화된 동력 성능을 기반으로 하여 구동 모터 토크를 조정하는 기능인 이라이드가 탑재돼 있어 방지턱을 넘을 때 큰 흔들림 없이 편안한 승차감을 줬습니다. 곡선로를 진입할 때 핸들은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이 핸들링이 구동 모터의 가감속 제어를 통해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선의 안정성을 증대시킨 영향입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 주행 등이 적용돼 심플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풍깁니다. 흡차 함재 보강과 소음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설계가 적용돼 실내 정숙성도 강화됐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12.3인치 모니터 2개가 연결돼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는데 헬기야 안마 기능 켜줘, 온열 시트 켜줘 등 명령어를 통해 차량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멀티존 음성 인식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5km. 이날 시승에서 일부 차량의 연비는 리터당 19km도 나왔습니다. 더 뉴 카니발 3.5 가솔린 모델의 연비가 리터당 9km인 것과 비교하면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지문 인증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지문 인증 시스템이 적용됐고 레이더 센서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후속 승객 알림 등 다양한 편의 안전 사양이 탑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에코프로머티의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하며 한 달 사이 몸값이 6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지수 정기 리뷰 편입 가능성까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공모가 36,200원으로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에코프로머티. 오늘 20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 달 새 6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시가총액도 상장 당일 2조 5,604억 원에서 14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2차 전지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계열사로 상장 후 개인 투자자 러브콜에 힘입어 폭등세를 시작했고 이달 들어선 연기금 등도 매수세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호재로 꼽힙니다. 삼성증권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이 가능한 종목이 없었지만 에코프로머티가 최근 3일간 주가가 46%나 급등하며 기존을 충족했다며 에코프로머티의 최근 주가 급등은 MSCI 편입 기대감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이슈,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 왜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극단적 가격 상승 조건 발동으로 MSCI 편입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에코프로와 금양이 극단적인 가격 상승 조건에 걸려 편입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머티 다음으로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으로 편입 가능성이 큰 종목은 한진칼과 두산로보틱스, 알테오젠과 HPSP 등이 꼽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높은 연봉과 복지, 정년 보장으로 인기가 높은 현대자동차의 기술직에 2024년 상반기 채용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엔 5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번 채용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채용 홈페이지, 채용 접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상반기 신규 모빌리티 기술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은 데다 정년까지 보장돼 있어 킹산직으로 불리는 자리입니다. 현대차 생산직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달하며 차량 할인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의 정년도 보장됩니다. 실제로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문을 연 올해 3월 채용 접수 첫날 수만 명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400명 모집에 약 20만 명이 몰려 경쟁률은 무려 50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모빌리티 기술 인력 채용 분야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 자동차 생산 직무, 남양연구소 R&D 기술 인력, 남양연구소 디자인 모델러 직무입니다. 자동차 생산 직무는 프레스, 차체 등 완성차 생산 공정 등 직접 생산 부문과 설비 관리 등 간접 생산 부문에 참여합니다. R&D 기술 인력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 달리는 모든 친환경차의 연구 개발을 맡습니다. 디자인 모델러는 자동차 디자인 개발을 위해 실제 자동차와 흡사한 내외장 디자인 모델을 제작하는 직무입니다. 주로 3D 밀링, 클레이 모델링 등의 업무를 합니다.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이번 채용의 모집 기간은 이번 달 28일 오후 5시까지며 모집 부문별 지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에 대한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시버트는 어제 2차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지난 4월 시버트의 지분 51%를 두 차례에 걸쳐 약 1,039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분 19.9%는 지난 5월 1차 거래를 통해 확보했고 내년 중 2차 거래를 통해 나머지 지분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그룹의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지자 시버트는 지난달 카카오의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2차 거래 미진행으로 지분 인수 계약이 종료되고 관련 주주 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시버트 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에 내년 3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총 10개 분기에 걸쳐 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폭염이나 가뭄, 대홍수 등을 불러오고 또 빙하를 녹임으로 해수면 상승을 불러오는데요. 이 해수면 상승은 해발 고도가 낮은 나라들은 괴상 사태와 다름이 없는 재앙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방안을 세워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동의 석유 부국인 바레인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땅을 높이고 해안에 높은 방벽을 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해수면 상승과 바레인 장벽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승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조금 전 바레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섬나라이거나 해발 고도가 6m 이하인 나라들이 이 해수면 상승에 좀 직격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플러스 온라인이 발표한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10개의 지역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1위가 중국으로 상하이라든가 광저우, 홍콩, 마타오 등의 연안 도시들이 타격을 입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으로 해발 고도가 낮아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의 뭄바이가 아주 매우 취약하고요.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로 자카르타 지역이 매우 위험하다고 예상을 했죠. 다섯 번째가 방글라데시고요. 여섯 번째가 일본이고요. 일본째가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예상을 했으며 여덟 번째가 이집트, 아홉 번째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를 꼽았고요. 열 번째가 네덜란드였습니다. 10개 지역엔 들어가지 않아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에 아주 매우 취약한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 9일자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일부 지역의 물에 잠길 경우 약 500억 달러에 가까운 부동산 자산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현재 싱가포르 동쪽 대부분 지역이 침수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10곳 안에는 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중동의 바레인도 해수면 상승에 좀 심각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올해 12월 3일에 발표된 비영리 기후를 갖다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클라이밋 센트럴이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기 위해서 제작한 가상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청회가 열렸었죠. 이때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을 경우 또 3도까지 오를 경우를 예상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5도 이내로 온도가 상승할 경우는 세계 도시 곳곳의 모습은 현재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3도까지 오른 이미지에서는 해수면 상승에서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곳곳에 물에 잠겨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물이 높게 차올라 고층 건물의 상층부만 물 밖으로 나와 있고요. 인도 뭄바이 같은 경우는 우뚝 선 나무가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로 해수면이 높이 올라와 있고요. 일본의 후쿠오카, 영국 글래스고도 물이 가득 차서 차도와 인도가 모두 물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3 빌딩도 물에 잠긴 모습이고요. 영국의 관광 명소인 왕실 건물이죠. 버킹엄 궁전은 물론 세계 곳곳의 유적지와 유산들이 다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기후 전문가들은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더라도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5억 1천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지역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일 온도 상승폭이 3도를 넘을 경우 8억 명 이상의 인구가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두바이의 이 고층 건물들 상층부만 물 밖에 나와 있는 사진 이미지를 보니까 좀 더 체감이 되는데 이렇게 당장 해발 고도가 낮은 국가들에게는 조금 더 이게 실감이 좀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중동 산유국 바레인이 먼저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안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방파제 구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빈 다이나 바레인 석유 환경부 장관 겸 기후특사는 바레인은 해수면 상승이라는 침묵의 위험에 취약하다. 해안 지역 땅을 높임으로써 해수면 상승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바레인은 걸프만 지역의 산유국 가운데 유일한 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구와 주요 시설들이 해발고도 5m도 안 되는 저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공식 추정에 따르면 해수면이 5m 상승하게 되면 국토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고요. 0.5에서 2m만 높아져도 국토의 5에서 18%가 물에 잠기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빈 다이나 장관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50년까지 해수면이 최소 0.5m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보수적인 전망일 뿐이라면서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바레인으로서는 해수면 상승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미래의 위험이라고 말을 했죠. 우선적으로 바레인은 앞으로 10년 이내 해안 지역을 매립을 해서 먼저 땅을 높여나갈 것이고 해안에 높은 장벽을 건설해서 바닷물에 의한 침수를 막을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땅을 높이거나 해안에 좀 장벽을 세우는 이런 지금 방법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의 이제 하펜시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함부르크 시티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제방을 높이 쌓는 대신에 원래의 해발 5.5m 토지 높이를 2m를 더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해수면 상승이나 폭풍해를 대비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48만 평 항구 부지에 7,500채 주택과 4만 5천 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모든 건물은 인공 안반 위에 세워지게 되고 도로와 다리도 해발 7.5에서 8.5m 이상 높이로 만들고요. 폭풍해일 시에도 교통이라든가 일생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동 산유국 등 부자 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을 가져온 원인을 제공했던 나라들이면서도 돈이 있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저개발국들은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해수면 상승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기후 불평등이 여기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많은 지역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더 강력한 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 7도에서 6도 안팎으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 산간 등 곳곳으로 폭설도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 토요일까지 많은 눈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5도, 춘천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대전과 세종은 종일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강릉 영하 11도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광주, 제주도에 눈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 전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 동해상은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다음 주 월요일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으로는 눈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